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고 보조금을 이용해 파문을 일으켰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또 다른 산하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기도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애인에 대한 체벌과 강제노동 등의 인권유린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이 인강원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강재단의 산하시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 6월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사안이 공개됐지만 당시 시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장애인 간의 성추행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설 교사들은 오래전부터 피해장애인을 구타하고 밭일 등의 강제노동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지속해서 벌어졌음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강재단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도봉구청이 지난 4월 해당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사안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시설과 도봉구청, 서울시장에게 해당 사건과 관계된 교사 및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시설장애 인권교육 실시,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치유 프로그램 시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부터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법 개정에 따른 복지 예산 증액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하는 데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편 여야는 17일 법안 소위에서 기초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기초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기초수급자보다 생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비수급 빈곤층의 월 평균 1인 소득은 51만 9천 원으로 수급 빈곤층의 54만 7천 원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난방과 교육, 의료 측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에서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다던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소셜 임팩트 본드, SIB라 불리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 사업비를 민간 투자로 충당하고 목표에 달성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먼저 투자 관리하고 목표 달성 시 서울시로부터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만큼 지자체의 초기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박마루 서울시의원은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한국사회투자와의 MOU를 맺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사회투자는 서울시에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제안했고 지난 2월 서울시와 MOU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3월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사업 추진 기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등장했고 지난 9월 22일 상임위에서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한국사회투자와의 MOU는 무효됐다는 반론 아래 원안이 가결, 30일 본회의에서는 찬반 투표 끝에 부결됩니다. 공모사업으로 바뀐 서울시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 보상사업. 박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관련된 조례도 없고 서울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사회투자와 MOU를 맺은 것은 물론 공모사업으로 바뀌어 MOU를 무효화했다는 언급은
한국사회투자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사회투자를 통해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첫 투자자로 나선 기업 대우에도 MOU가 해지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또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조현우 실장님이 구두상으로 이거 해지됐다고 했을 때, 대우한테 얘기하셨어요? 대우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자가 이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MOU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절차 없이 먼저 구두로 해지 의사를 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계약서가 아니라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서 다 무효화가 됐으면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와 한국사회투자 간 계약에 있어 내용의 변경은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내용을 변경한 당사자가 되므로 계약 파기에 권한이 없고 사실상 계약관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만큼 MOU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서울시가 무책임하고 부적정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시의회가 MOU 해지와 관련해 정확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란 요구 뒤에야 지난 10월 23일 MOU 합의 해제를 알리는 공문이 발송됐다며 이것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외국의 경우 사회성과 보상 사업이 재소자나 문제 아동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확실한 논의도 없이 장애의 경계선에 놓인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고 조현옥 실장은 MOU 무효 언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영화축제 제4회 서울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작으로는 단편영화 김태균 감독의 반짝반짝 두근두근이 상영됐습니다. 또한 영화제 개막식에서는 오는 2015년 베리어 프리 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은경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장애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의 유명 인사들이 한국 병원을 찾는 시대입니다. 국제의료 사업이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심지어 지역 경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 4년 전보다 외국인 환자 수는 4배 가까이, 진료 수익은 7배로 늘어났습니다. 대개 러시아나 몽골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가 오면 자국 언어로 국내 의료진의 진료 상담과 수술 내용 등을 빠짐없이 설명해줄 직원을 배치합니다. 경기도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거쳐 채용된 이른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입니다. 국제의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단순 통역 요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의료 용어에는 굉장히 미숙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문 의료 코디네이터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10명을 채용을 해서. 환자는 물론이고 같이 온 가족들의 숙식 문제까지도 도움을 줍니다. 이들 중 90%가 다문화 가정 출신. 코디네이터한테 통역뿐 아니라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비스가 없었으면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제의료사업 규모가 2010년 이후 급성장하면서 경기 지역만 해도 1년 사이 이런 국제의료 일자리가 50% 넘게 늘었습니다. 활기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인근 상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아예 외국어 간판을 내걸고 한국 손님 대신 외국 손님만 받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이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세종병원이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 사람만 받아요. 한 70% 정도 70% 정도 저희는 방을 차고 있어요. 외국어 실력을 갖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국제의료사업 활성화가 다문화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지형을 바꾸는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저 멀리 서아프리카의 공무원들이 서울 영등포구를 찾았습니다. 지역 내 혐오시설이 아닌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자원순환센터를 견학하기 위해서인데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14일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베닌의 공무원들이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베닌의 공무원들은
영등포구청 조기령 구청장의 안내로 자원순환센터의 건물을 확인하고 재활용 선별장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511평 크기의 재활용 선별장은 투입 컨베이어와 수선별 컨베이어, 압축기, 여과 집진기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24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청은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자원순환센터 안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는 그동안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혐오시설이었던 이러한 자리를 우리 텃밭과 재활용 전시관 등 조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외국에서까지 찾아와서 지금 견학을 하고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영등포 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전시장, 북카페, 텃밭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청소시설이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철도 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표시를 할 때 차별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철도 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25명이 장애인 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배출된 해설사들은 내년부터 종로구청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복궁, 북촌, 서촌 등 종로구 주요 관광지에 활동할 예정입니다. 울산 동구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이 동구장애인복지관 28일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복지관에는 직업재활훈련실과 성인운동발달실, 주간보호센터, 소아운동발달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과 네일아트 자원봉사단을 운영합니다. 또한 용산구는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손마사지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대학교도 진짜 가고 싶고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신부님, 저 집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저 집에 가면요, 저 책임져줄 사람도 없고요. 밖에서 떠놀다가 나쁜 친구들이랑 술, 담배 배우고. 무능한 부모를 떠나 스스로 고아가 된 영재. 시설을 나아가야 할 나이가 되었지만 무책임한 아버지 집으로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초조할 뿐이고 동생마저 떠맡기려는 아버지 때문에 결국 폭발하게 되는데 아픈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거인. 김태훈 감독이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준 작품인데요. 영재 역을 맡은 최우식은 자신의 첫 주연 영화에서 호소력 짙은 열연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련의 상처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순정남 웰레스. 유쾌한 성격으로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녀 샨트리. 친구로 지내며 모든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추억을 쌓아가던 두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향해 마음이 커져만 가는데 할리우드 흥행을 이끈 로맨스 무비 왓이프.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적인 스타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사랑하는 여성을 향한 일편단심 순정남으로 색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노년부부의 삶을 그린 연극 황금연못이 23일까지 GCF 대명문화공장 1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이 대학로 한성아트홀 1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로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싸이가 다음 달 2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제게는 청각장애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를 찾아다니는 오빠.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장애로 인해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들리지 않은 차별들. 항상 구직을 고민하시는 아버지. 들리지 않아 일이 2배로 힘드신 어머니. 우리 가족은 안 들리는 곳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가족의 인권 침해를 그려내고 싶었다는 이야기가 가슴 한켠에 비수를 꽂는 듯합니다. 이 매서운 한파가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 속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의 차가운 시선들이 추위에 얼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